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국내 대표 정유업체 중에 하나인 S오일입니다. S오일의 최근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면 9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도 일부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 2월부터 2월 10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23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약 70만 주, 기관 투자자가 16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이 정도의 주식 수량, 이 정도의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기준으로 한정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정유와 화학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현재 코스피가 3천을 넘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유독 S오일만큼은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동안 S오일은 왜 그동안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왜 S오일을 매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현재 자극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로 S오일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영상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과 목표가를 같이 알아볼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저 개인적인 투자 의견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오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S오일의 주가가 그동안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최근에 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과 목표 주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동안 S오일이 부진했었던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정유와 석유화학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는 원유를 정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료유를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 LPG라든지 휘발유, 등유, 경유, BCU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유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름을 얻는 작업을 정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이 납사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합성수지라든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집투하고 있는 제품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 작업을 바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합성 원료들을 사용한 우리의 의류라든지 합성 소재를 사용한 스마트폰 케이스나 부품 등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폴리에틸렌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비닐봉지라든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 역시도 석유화학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제품들이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석유화학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가 정유와 석유화학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큰 범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연료유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락다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해외를 마음껏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연료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줄다 보니까 유가 하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유가가 지속되었었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정유 사업 쪽에서는 연료유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석유화학에서는 언택트 환경이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포장 용기 등의 패키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정유업체와는 다르게 석유화학 업체들은 굉장히 큰 호황을 맞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집에 굉장히 많이 머물게 되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급등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ABS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ABS가 어느 부분에 쓰이냐면 자동차 내외장재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 청소기 등에 사용되는 약간 고급 플라스틱 종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의 니즈가 커지면서 이런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은 기존 대비해서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또 위생 관련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집에 굉장히 많이 머물다 보니까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포장 용기 그리고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LG화학, 금호석유 이 두 업체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LG화학과 금호석유 여기도 모이고 여기 굉장히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금호석유의 주가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약 한 7만원 정도밖에 안 됐던 주가가 최근에는 26만원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LG화학 역시도 초반에는 분명히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금유석유와 마찬가지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기대되다 보니까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살펴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요, 정유가 75%고 화학 부분이 약 18% 정도로 S오일은 화학 매출보다는 정유 매출이 월등히 많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누가 봐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이 석유화학보다는 정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석유화학의 대표 업종인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2020년 이후부터 보여줬지만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원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정유와 석유화학이 무엇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현재 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들이 걸리면서 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고 주가가 폭락했었던 2020년 3월에 당연히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서 공급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워게임이라든지 자존심 대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석유 수출기구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감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산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맙니다. 러시아의 감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박성 카드를 보여줬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견제하면서 자기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맞불 작전을 피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한 달이 지난 4월까지도 계속 감산 합의 없이 증산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결국 4월 중순이 돼서야 원유 감산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고 5월, 6월부터 원유가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감산 시기를 늦추고 오히려 증산한 결과가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등유 가격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2019년 두바이산 원유의 등유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럴당 약 15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4월 이후에도 감산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럴당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수요는 하락했는데 공급은 오히려 늘어버리자 가격이 주체가 안 될 만큼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5월까지 다행히 5월, 6월부터 감산의 합의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수요가 회복을 못함에 따라서 원유 가격 역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 2020년 동안
꾸준히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등유뿐만 아니라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19년보다 20년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연료인 디젤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거의 4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줄어드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대표 정유사의 정제 마진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배럴당 약 $10 정도의 정제 마진을 붙였었던 것들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에서 $2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만 한정해 봤을 때 2018년 대비해서 매출이 5분의 1 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정유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S-오일은 주가가 꾸준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납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주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납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데요. 2019년 가격 대비해서 2020년이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S-오일 주가가 코로나 이전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S-오일 주가 역시도 코로나 이전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 2020년 동안 꾸준히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럼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S-오일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이어오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아까 같이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 이 구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못하고 최근에는 조정 국면까지 만들었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S-오일만큼은 연기금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연기금이 똑같은 구간, 기관이 160만 주를 샀을 때 약 40만 주 가까이를 사면서 전체 160만 주를 산 것 중에 무려 25% 정도를 연기금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기금이 왜 S-오일만큼은 강하게 매수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최근에 강한 코스피에 대해서 연기금이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이후에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하게 개인이 코스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이 코스피 지수 선이고, 코스피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와 정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이때는 연기금이 순매수 금액을 올리면서 주가가 초반에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수에 따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부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3000 이상일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0이 넘어가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3000 이상에서는 약간 매수에 굉장히 강한 부담을 느낀다라는 점입니다. 즉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화학업체라든지 수소 전 분야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최근에는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S-오일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기관과 연기금이 단순히 S-오일이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주가를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어떤 부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까지는 수요의 하락,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정유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자, 바로 이 회색 부분이 두바이 유가의 흐름,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정유업체의 주가 지수라고 봤을 때,
이 유가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주가 흐름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정유업체들도 2020년 10월을 저점으로 현재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이야 정제 마진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만 언젠가 회복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결국 종식되면 이 정제 마진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 떨어진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글로벌 석유 수급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20년 중순까지는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유가도 그렇고 정유업체들도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는 2021년 말 정도가 됐을 때는 정유업체의 정제 마진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죠. 실제로 미국의 휘발유 수요를 살펴봤을 때도 코로나가 제일 심했었던 4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등 코로나가 중간중간 극심했을 시기가 있었지만 휘발유 수요만큼은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4월만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현재 원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추가 하락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원유 생산시설 가동률을 살펴봤을 때도 가동률이 가장 낮았었던 2020년 4월 70% 정도의 수준을 그 이후에 찍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석유 재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유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4월, 5월, 6월에는 약 33억 배럴에 달할 정도로 재고가 엄청 많은 상황이었지만 작년 9월을 기점으로는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재고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결국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유가가 정상화되기 위한, 또 정제 마진이 정상화되기 위한 수준을 현재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사스, 메르스와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제 마진은 얼만큼 빠르게 회복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2003년에 있었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는 약 4개월 정도 진행됐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보시면 7월 이후에 사스가 종료되고 나서 약 한 달 뒤부터 정제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역시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르스가 2015년 5월에서 7월까지 약 두세 달 정도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바로 한두 달 후부터는 정제 마진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아서 정제 마진이 회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코로나가 종식만 될 수 있다면 정제 마진은 한두 달 내에 회복할 수 있다. 정유업체들은 지난 1년간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곧 정상화되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주가, 그리고 올해 안에는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S-오일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미국 보건계량 분석연구소에서 낸 자료이고요. 국가별로 코로나 확진자 감소 예상 추세를 전망을 해본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2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백신이 어느 정도 풀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5월 정도라고 본다면 정제 마진의 회복은 올해 6월, 7월 정도부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주가가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역시도 같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제 마진이 2021년부터는 2020년에는 굉장히 어두운 한 해를 보냈지만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 결과 2020년 굉장히 어두웠었던 정유 부분의 영업 적자도 2021년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유 부분에서만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석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분야까지도 현재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7조 원을 들여서 울산에 2개 공장을 건립함을 통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매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수소 부분까지도 다루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 지급은 정유 부분이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화학이나 수소 부분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준비들을 현재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S오일도 현재 화학 관련 비즈니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화학 기업으로서의 S오일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S오일에 대한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그 근거들을 같이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적과 목표 주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온 3개년도 예상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4.4조 원,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16.8조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1조 원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는 4,200억을 기록했었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8,800억으로 충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분기별로 살펴보더라도 작년 4분기가 약 4.3조 원이었던 반면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5.1조 원, 2분기는 5.5조 원, 3분기는 5.7조 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가 930억, 올해 1분기가 2,000억, 2분기가 2,100억, 3분기가 2,400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메리츠증권에서 85,000원, 키움증권에서 105,000원, BNK투자증권에서 88,000원, NH투자증권에서 72,000원을 제시했는데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DB금융투자와 NH는 바이가 아니라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보유, 홀드라고 하는 의견이 실질적으로는 매도 사인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NH와 DB금융투자가 제안하고 있는 홀드라고 하는 포지션은 향후 S오일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H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72,000원이다. 지금 S오일이 82,000원이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현대차증권이 86,000원, 유진투자증권이 85,000원, 삼성증권이 95,000원, 신한금융투자가 9만원, DB금융투자가 75,000원,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86,000원인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S오일이 82,000원입니다. 즉 상승여력이 약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을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적은 건 결국 코로나가 어쨌든 현재까지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언제 종식될지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라는 점도 정제 마진이 과연 빠르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유업체를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너무 높아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장기 관점으로 투자할 넉넉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는 S오일이 충분히 저가 매수 종목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간의 상승을 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S오일을 사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유와 석유화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최근에 S오일이 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정제 마진이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바이가 아니라 홀드 의견을 낸 증권사가 두 곳이나 있었다라는 점도 S-오일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